지난 이야기. 선조의 특명을 받고 정여립의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한 정철. 그런데 수사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서인이 동인 세력을 제거하는 양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동인의 실세들이 무참히 죽어나가며 기축국사는 무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대형 사건으로 번져가는데, 방계 출신 왕. 이전까진 기축국사 사건을 가지고 정철이 동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참히 죽였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옥사의 진짜 배우는 정철이 아니라 선조인 거 아니냐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의견이 떠올랐는지를 알려면 먼저 선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선조는 조선 최초로 방계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선조 때에도 훈구 세력이 득세했다면 선조는 길을 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조가 왕위에 올랐을 땐 사림의 시대가 시작되며 이렇다 할 권력자가 딱히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신진사림은 선조의 왕권을 제약하기보다는 훈구를 몰아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은 상당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성대비의 수렴청정입니다. 선조는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보통 같았으면 20살이 될 때까진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의성대비는 고작 7개월 만에 수렴청정을 거두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만큼 왕권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겠죠. 선조는 딱히 제왕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성군 시절 명종이 그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주고 종종 그의 학문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학문 교육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준비도 기반도 없이 왕이 된 선조. 만약 신진사림이 한데 뭉쳐 그의 왕권을 제약하려 들었으면 선조는 쪽도 못 쓰고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정을 장악한 사림은 이내 자기들끼리 분열하더니 결국 붕당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두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선조는 실전 경험을 통해 제법 왕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선조의 붕당 정치. 그런데 슬슬 균형이 무너지며 동인 쪽으로 권력이 기울자 선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가만히 뒀다간 동인이 정권을 잡을 텐데 동인은 강경파로 이루어진 만큼 분명 선조의 왕권을 제약하려 들터, 그러니 그 전에 손을 써야겠죠. 선조는 붕당으로 지금껏 이득을 본 만큼 앞으로도 붕당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니다. 일단은 세력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쪽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이를 한 명 골라서 그를 지원해야 하는데요. 선조의 선택은 이이였습니다. 선조는 여태 대간직에만 두던 이이를 갑자기 이조 판서로 등용하더니 몇 달 뒤엔 우찬성, 그 다음엔 병조 판서에까지 올리며 적극 힘을 몰아줍니다. 그렇게 권력의 추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고작 1년밖에 안 돼서 이이가 과로 때문에 죽어버리고 만 건데요. 이이가 죽자 거세게 페달을 밟으며 서인을 몰아세우는 동인 세력. 이미 힘의 추가 기울어버린 터라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서인을 버리는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4년 남짓 동인 천하가 이어지자 슬슬 동인은 선조의 왕권을 제약하려는 낌새를 보입니다. 이발은 선조 아래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중얼거렸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선조는 질투가 많고 고집이 세다는 둥, 또 누구는 선조는 임금의 도량이 없다는 둥, 뒤에서 그를 비판하고 다니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자 선조는 슬슬 동인에게 타격을 줄 구실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니 정여립이 난을 일으키려 했다는 상소가 도착한 겁니다. 정여립은 동인 실세와 여럿 엮여있는 인물.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동인 측에게 제대로 타격을 줄 수 있을 터
고발을 들은 동인 측 인사들은 정여립이 절대 그럴 리 없다며 일단 조사를 해보자고 했지만 선조는 이를 크게 만들기 위해 우선 군대부터 파견하는데요. 그러자 악유가 딱 들어맞게 정여립이 자결을 해버립니다. 이 과정에도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여립이 정말 결백하다면 재판을 받아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 했을 텐데 어째서 그는 그냥 자살해버린 걸까요? 혹자는 선조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몰래 정여립을 죽인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정여립을 고발한 것부터가 선조가 짠 판이기 때문에 정여립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려 했단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엔 이건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역사상 반역자로 몰리자 자결해버린 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궁지에 몰린 정여립은 어차피 해명을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고문만 당할 것 같으니 그냥 자결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여립이 해명도 없이 죽어버리자 선조는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동인 측 주요 인사들을 전부 수사물망에 올려버립니다. 그러고선 서인의 핵심 인물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더니 서인의 수장 정철을 우의정이자 위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정권을 위임해버리는데요. 정철은 성격이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하니 분명 가혹하게 수사를 진행할 터 그럼 세상이 보기에 정철이 동인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테니 선조 자신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선조는 정철을 활용해 최상의 구도를 짜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철이 아무리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별거 아닌 일로 엮어서 정적을 제거하려 한들 왕의 허락도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고문을 받다 죽는 이가 속출할 정도로 국문은 혹독하게 진행됐지만 선조는 이 가혹한 고문을 계속 허락합니다. 심지어 이발의 가문은 아예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80이 넘는 노모와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도 혹독한 고문을 지시하죠. 더군다나 기축옥사가 정말 1000명이나 죽인 대규모 학살극이었다면 정철의 독단으로 이게 가능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듯 선조는 옥사를 계속 확대시키며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동인 측 인사들을 전부 제거해 나간 거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선조는 옥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도 합니다. 별로 악감정이 없었던 류성룡, 이산해, 그리고 정인홍은 수사 대상에서 빼준 건데요. 류성룡은 자진해서 관직을 내려놓고 피엄하려 했지만 선조는 계속해서 그를 말렸습니다.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다른 동인 측 인물들을 탄핵할 땐 전부 수용했으면서 이 셋을 탄핵할 땐 오히려 역정을 냈는데요. 그렇게 동인 세력 중 마음에 든 몇몇은 살려둠으로써 선조는 조정이 완전히 서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낸 거죠. 기축옥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선조는 다시 서인을 실각시키더니 동인을 또 복귀시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주요 정당을 바꿔가며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는 걸 막는데요. 이렇듯 선조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붕당을 적극 활용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학자들은 이 기축옥사도 동인 측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조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과연 진실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변명하자면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는 어느 쪽에서도 반박할 여지가 충분하니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정여립이 정말로 난을 일으키려 했었다고 봅니다. 일단 사상부터가 왕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했죠. 게다가 대동계라는 특수 사병 집단을 양성한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활쏘기를 좋아해서였다면 그렇게 무력이 센 집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또한 길산봉에 대한 얘기도 여러 명이 언급한 걸로 보아 실제로 정여립은 반란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여립의 난이 조작이었을 거란 증거를 하나씩 반박해 볼까요?
먼저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동계는 과거 왜구를 토벌한 적이 있습니다. 실전을 치룰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단 거예요.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든 그냥 발견을 못한 거 아닐까요? 다음으로 정여립이 도망갈 때 어째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기고 갔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의문입니다. 만약 정여립이 남긴 증거들이 정말 여립이 난을 일으킬 계획이라는 증거였다면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는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진실이라 판명하고 관련자를 죽이면 됐으니까요. 저는 정여립이 도망치기 전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버렸거나 아님 미리 다른 데 숨겨놨다가 누군가 없애버려서 관군에게 발견되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관군이 정여립의 집에서 발견한 증거란 것들은 사실 그냥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들 뿐이었어요. 애초에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냥 증거라고 우긴 거였죠. 그러다 보니 기축옥사로 죽은 이들은 다들 이유가 이상합니다. 누구는 바람 때문에 눈이 아파서 죽었고 누구는 여자친구 때문에 울다가 죽었죠. 그 외엔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정도가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따라서 정여립은 증거를 남기고 도망친 게 아니라 애초에 증거를 남긴 적이 없었단 거죠. 또한 정여립이 죽도로 도망간 이유는 그곳이 자신의 본진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립은 이렇게 된 이상 급한 대로 본진에서 세력을 모아 군사를 일으키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 병력을 모으기도 전에 관군이 들이닥쳐서 포위돼 버렸단 건데요. 그렇담 관군은 어떻게 곧장 죽도로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립이 죽도로 도망치면서 자기 행선지를 알렸단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때 정보가 새어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게 결국 궁지에 몰린 여립에겐 선택지가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결하거나요. 제가 생각해도 후자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럼 기축옥사의 피해자들은 정말 정여립과 난을 일으키려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거사는 실패했고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기 입으로 자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여립의 난이 이렇게 애매했기 때문에 선조는 최대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자가 확실할 경우 옥사를 이렇게 크게 벌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안이 애매하다 보니 자기 입맛대로 골라 죽일 수 있게 된 거죠. 선조는 강경파를 위주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훗날을 위해 온건파는 살려뒀는데요. 그럼 정철은 뭘까요? 정철은 선조가 이용하기 딱 좋은 사냥개였다고 봅니다. 술 좋아하고 성격 사납고 복수의 명분도 충분하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선조만 나빴고 정철은 안 나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정철은 최전선에서 주도적으로 옥사를 벌여나갔습니다. 만약 정철이 소극적으로 옥사를 덮으려 했다면 옥사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거나 아님 선조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철은 딱 선조의 의도대로 움직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정적을 마구 죽이며 선조의 사냥개 역할을 톡톡히 했죠. 정철이 선조의 손바닥에서 놀아났단 증거는 옥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선조가 그를 내쳤단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냥이 끝났으니 쓸모없어진 사냥개를 버린 거죠. 심지어 선조실록에는 어째서 갑자기 정철이 내쫓겼는지 자세한 이유조차 실려있질 않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난 건데요. 이 점이 더욱 정철이 단지 선조의 사냥개였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 야사에서는 정철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광해를 세자로 내세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세자 건조의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